정부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면세유를 받거나 불법 유통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창에서는 가을철마다 수천 개의 장승과 함께하는 문화 전시 행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소싸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완주군과 김해시, 함안군, 청도군도 내년도 소싸움 대회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부가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세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면세유를 받거나 용도와 다르게 쓰는 불법 유통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낭비하는 면세유 불법 유통,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을까요? 이나라 기자입니다. 한 어업인이 면세유를 구입 카드를 수협 직원에게 직접 제시하고 면세유를 구입합니다.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종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카드가 나온 이후에는 관리자가 나와 실제 어업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낚싯배는 출입항 신고로 어업 활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식장 관리선 등은 출입항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나가면 쓰는 건데 기록은 그렇게 많이 안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까먹게 했어. 지난해 부안군에서는 실제 김 양식을 하지 않지만 서류를 조작해 4년간 면세유를 쓴 A씨 등 16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적발된 이후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어업 활동에 대한 실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는 나가진 않았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요. 실사 나갈 계획은. 저희가 그 행정 실적 확인서를 받아요. 1년에 2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로 가름하자. 금융유출 관련해가지고 방지 교육도 올해만 8번 했거든요. 면세유 불법 유통이 적발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지 않습니다. 또 면세유 불법 유통으로 처벌받아도 적발된 날로부터 2년 뒤면 다시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수협은 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어민들이 이제 극소수의 어민들이 일부 이제 다른 불법 조업이나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어민들한테 되파는 경우가 이제 조금 발생을 해서 면세유 불법 유통은 범죄다라고 해서 계속 교육은 많이 하고는 있는데 2020년부터 적발된 수협 면세유 불법 유통은 40여 건, 그 양은 21만 리터가 넘습니다. 교육으로는 근절되지 않는 면세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적법 유통 여부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는 등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역 축제가 열리는데요. 내장산 자락 순창으로 향하는 길목에 수천 개의 장승과 함께 가을철 문화행사가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령산맥의 중간 지점인 내장산 고원지대에 자리한 순창 추령 장승촌입니다. 정읍시와 순창군 경계 지역인 이곳에 들어서면 한국 전통 장승과 아프리카, 인도 등 해외 장승 솥대 천여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 마을 촌장인 윤웅관 씨가 30년이 넘도록 해마다 독특한 장승들을 새롭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내장산에 가을 산풍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후에 넘어갔을 때 보면 장승도 있고 솥대도 있고 솔탑도 있고 아마 여기가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장승을 만들어 세우면 무리의 것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을철이면 단풍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지역의 풍경과 역사를 담은 추억의 기념품과 사진 전시전이 진행되고 편백나무 산책길을 따라 걸으며 명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장성 택지르기 또 장성 이 주변에 쭉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성 이제 구경도 하고 장성 또 인증 사진도 찍고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했던 농기계 전시회도 있고 또 옛날에 농사 지었던 사진전도 있고 벼탈곡 같은 것도 직접 여기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꾸며가고 있는 전시문화공간 추령 장승촌. 수천 개에 달하는 가지각색의 장승들이 가을철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김제시의회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이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 국가예산 편성 촉구 건의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 호응이 높고 지역 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 지원,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효과가 입증된 정책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제의를 요구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읍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소싸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학대 소싸움 폐지 전국행동은 소싸움을 열 수 있는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년 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정읍시와 완주군, 경남에서는 김해시와 함안군, 경북 청도군도 내년도 소싸움 대회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배추값이 하도 비싸다 보니 금배추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가을 배추가 출하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배추값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렬로 늘어선 인부들이 배추 수확에 한창입니다. 겉잎을 뗀 배추는 한 방에 3포기씩 차곡차곡 담깁니다. 가을 배추 출하가 시작되면서 배추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도매 가격은 지난 21일 5,610원으로 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포기당 9,537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1월 상순 정도면 한 4,000원대, 그리고 11월 중순 정도가 한 3,000원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기엔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지난달까지 이어진 무더위로 인해 배추 작황이 좋지 못한 데다 출하 시기까지 늦어지면서 여전히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배추 소매 가격은 9,162원으로 이달 초보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000원 이상 비쌉니다. 많이 비싸고 일단 밭에서 우리가 밭에를 다녀봤지만 많이 망가져가지고 배추가 좀 비쌀 거예요. 작년 비해서는. 무 가격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무 한 개 소매 가격은 지난 21일 기준 3,586원으로 전년보다 1,400원 넘게 올랐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김치를 직접 담그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주로 해먹는데 요즘은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2번째 사는 거야 이거. 사는 게 싸. 실제로 지역마트나 전통시장에선 배추 등 김장재료 대신 김치를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김치는 누구나 먹는 거잖아요. 어느 가정이고 이거는 누구나 먹는 거기 때문에 올릴 수는 없어요. 단 덜 남는 거지. 마진을 좀 박하게 하고 이제 하여튼 이 비싸다 하면서 김치를 더 많이 팔리는 거야. 3배 정도 올랐어요.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장재료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계약 재배 물량인 배추 24,000톤과 무 9,000톤을 김장 성수기에 공급하고 고추와 마늘 등 김장재료 비축 물량도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4일부터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배추와부 등 가격 상승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도 지원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김장재료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실제 소비자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고창 신활역 산업단지에 들어설 물류센터인 삼성전자 스마트 허브 단지가 건축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24일 삼성전자와 설계를 맡은 건축사 관계자와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다음 달 안에 산단 분양대금 170억여 원의 90%를 납부할 예정이고 고창군은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순창군이 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도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올해 초부터 시행한 무료 문자 고지 서비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자들에게 수도요금을 매월 200원씩 할인해주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수도요금을 자동 납부하면 받을 수 있던 할인 혜택을 현행 1%에서 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이원택 위원장 체제로 출범 후 첫 당직 인선과 조직 구축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이번 도당 당직, 각종 특위위원장 인선은 지난 8월 초 전북도당 개편대회에서 이원택 위원장이 선출된 후 3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도당 당직 위원장 인선은 이 위원장의 정치적 색깔이 깊게 묻어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도당의 정책 기능 강화와 수석 대변인을 비롯한 특위위원장 등 주요 당직에 여성과 청년, 중진 도의원들의 전면 배치로 방향을 잡은 것도 도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국회의원들이 맡았던 도당 당직을 이번에는 도의원들로 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상시 국회 등으로 중앙에서 활동 비중이 큰 까닭에 도당 업무에 전념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배우 김수미 씨의 별세에 명복을 빈다며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 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예 홍보대사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배우님께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거침없이 당당하면서도 한없이 따뜻하고 또 너그러웠던 김수미 배우님을 오래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수미 씨는 25일 오전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향년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원 어울림도서관이 25일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126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도서관은 영어 원서가 비치되고 증강현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영어 특화실과 영상 콘텐츠 관람석 등을 갖추었습니다. 또 16,000여 권에 달하는 도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속 있게 준비하고 운영해 가겠습니다. 임실군이 25일부터 4일간 지역주민 사업체가 개발한 상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을 엽니다. 임실창고 1964 카페 인근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헬로윈 분위기에 맞춰 해골사과, 쫀득젤리 같은 특색 있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24일 학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정읍교육지원청, 정읍제일고등학교와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학교 복합문화센터는 제1군의 14,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으로 총 사업비 172억 원이 투입돼 교육 문화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